안녕하십니까. 꽃 예쁘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다들 자존감이 높은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존감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은 밖에서 누군가가 타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긍정하고 나의 심리를 통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내면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나한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나를 보듬어 주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내면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작용에 의해서, 특히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나를 많이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일단 1차적인 것은 해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습관이 참 중요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는 어느 하루 이틀의 습관이 아니라 평생 내가 자존감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사과 바구니에 사과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게 생긴 그 사과부터 먹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도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사과를 먹을 때 썩은 사과는 제껴두고 썩은 사과는 빨리 바구니에서 꺼내야겠죠. 다른 멀쩡한 사과까지 썩게 되니까 우리 자존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 자존감에. 그럼 그거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행복한 감정, 나의 좋은 감정, 나의 자존감까지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날에도 내가 가장 맛있고 예쁜 사과를 먹으면 오늘도 나는 이 바구니 안에서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는 거죠. 늘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됩니다. 상처난 사과를 먼저 먹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오늘 이제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나한테 늘 용기를 주고 행복감을 만들어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듯이 나는 충분히 타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게 습관화되고 매일매일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삶을 살다가 존경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심리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삶의 성취도 이뤄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자 어떤 자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적당하게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친한 사람, 특히 일촌, 부부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그죠? 당연하죠.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잘 보여줘서 잘 유대감 있게 형성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면 좋겠죠. 자신을 지탱해주는 감정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어쩌다 생기는 실수에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굴곡 앞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 어떤 실체와는 별개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전전긍긍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떤 존중감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자칫 타인을 무시하기 쉽게 되고 또는 극단적으로 흘러서 자존감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지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어떤 자존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게 되면 주위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우월감이 치우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죠? 나를 평가하는 경향이 늘 낮고 장점보다는 단점, 약점 이런 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어떤 삶의 균형 잡힌 어떤 삶의 질서가 잘 잡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은 두 극단 사이에 적당하게 어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치를 잘 알고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설사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걸 인정하고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특히 자존감이 가까운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 경험, 생각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라던가 형제자매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사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매사에 소극적인 것을 좀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패도 나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다면 확 끌어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저지르면 자기 자신을 더 질타하거나 자학하는 또 창피하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순간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습관처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 발표가 있는데 난 잘 못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잘해낼 수 있어.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인 사람은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건 문제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자기 어떤 자학하는 습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내가 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보다 자존감이 높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귀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그 관종하는 그런 자세에 굳이 내 삶의 자존심을 엉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대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식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의 행복에 더 집중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자신의 어떤 행복한 삶,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자존감 높은 삶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우리 모두 봄을 활기차게 지금 막 그 추웠던 땅을 뭐 뚫고 나오는 그 새싹들처럼, 지난주에 상추를 심었는데 잘 자랐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자존감과 행복감이 많이 소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